운인서명이 148화 시작하겠습니다. 갑진년 신년 운세 병화편입니다. 먼저 지난 회에 살짝 맛보기로 보았던 명조 댓글에 충실하게 달아주셔서 해설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서 사주 해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1, 2, 3번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아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고 계시냐, 그리고 이제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혹은 삶의 내용, 이것을 제가 이 조합을 통해서 이런 글자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런 조합을 통해 이렇게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실제 상담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왜 공연불하듯이 막 하고 있습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미없겠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무엇이뇨 경인 무인. 질문 1번, 내년부터 재물적으로 괜찮을지요? 2번, 배우자의 관계가 무난히 잘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읽어보면 이제 배우자분의 어떤 금전적 손실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3번, 타이어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20년 차 재직 중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20년 되시네요. 자, 3번부터 해결하고 가죠. 신유라는 겁재 양인에서 내가, 그리고 겁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겁다자의 국가자리에 정관, 인호합을 하고 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 국가자리에 정관과 관인상생으로 연결되어 이 수입이 그쪽하고 연결, 인호술 삼합으로 되어 있으니 인호술 삼합 관성국을 짜고 인호술 삼합 단체를 이루고 비겁다자고, 그러니 직장생활 하는 게 좋겠죠. 내 돈이 내가 별도로 식상생계에서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니고, 그죠? 이게 제극에는 이따 설명드리고, 인호 이렇게 끝까지 직장생활 하는 것 굉장히 잘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 사주는. 그래야 이 겁재가 많은 사회에서 내가 겁재를 나란히 보고 둘 다 자격을 가지고, 이 관에서 올라온 자격을 가지고, 즉 얘는 살인상생, 나는 관인상생으로 이어져서 내가 일시에 갖고 있는 돈이 관하고 이렇게 삼합, 비즈니스 일을 짜고 있으니, 무식상사주, 특히 식상사주에 이렇게 식상 에너지가 왔을 때 그 식상을 써서 그걸 기술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기술의 강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편인을 굉장히 잘 써서 특수 자격, 국가 자격을 써서 이런 이 활인성 인자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식상 왔을 때 연구원 쪽으로 가고, 누구는 의료 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금극목, 특히 이 화에 달궈진 금이 목을 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갖고 있는 제약, 한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인호술을 하면서 이 편인이 임묘하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학창시절에 또 이렇게 식상 에너지를 많이 보면 가뜩이나 이렇게 몸이 강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울려 다니고 노느라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내가 하는 식신 행위가 관과 오해합을 하면서 재성을 만들기 때문에 관에 잘 따라서 행위하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재미,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여요. 또 거의 해인합도 하고, 이 해수라고 하는 식상을 이 겁재 양인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폭발적으로 오는 그런 에너지. 그러면서도 이제 기술 이런 쪽으로 내가 가야겠다. 편인이라는 학문을 자격을 따서 무게합,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진로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거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상이 식신패인, 이건 이제 상관패인 이렇게 돼서 내가 기술 쓰는데 국가 자격 가지고 많은 공부, 무호 공부를 하여 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연구원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공부에 조금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생산직, 기술직 이렇게 갈 수 있죠.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게 공망, 경인 일주 입장에서 공망이에요. 공망은
작동을 하나, 아니야. 이거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는데, 특히 멀찌공망 이럴 때는 작동하죠.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해외에 어떤 인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에서 내가 식상이 있다 그러면 식상, 해외에서 활동하다는 의미고, 인성이 있다 그러면 해외 유학 가는 것이고, 해외 관이 있다 그러면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에 가서 그쪽에서 취업하고 이러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합을 하면 공망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운에서 또 합이 깨지고 그러면 또 공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이렇게 두 번의 합이 일어나고 이 인인이 말년까지 정관하고 이어짐으로 끝까지 직장 생활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인이 이렇게 내가 가진 재성을 보는데, 그러면 이 양인은 항상 편관으로 다스려라. 지난번에 지장간 설명도 해드렸고, 내가 관이 있을 때 내 돈을, 내 재를 남들이 노리는 걸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요. 이 병화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원진. 그래서 사람들과 잘못하면 이게 불편한 관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 사람들과의 그런 트러블 때문에 직장 생활 안 해!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럴 때. 정관, 상관, 경관을 쳐버릴 때. 상관, 생재로 갈 때. 근데 이분은 원국의 에너지를 정말 잘 쓰셨다. 이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운에서 이 양인들을 잘 다스리려면, 운이 아니라 구조에서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술, 그러면서 술, 관인상생의 술토, 유술, 그러면서 인호술, 내가 인호술 삼합을 하면 사회의 신유를 제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오화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재물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보시면 35대 운 때 금전적 손해가, 이게 정인 문서에 정인이 왔고, 정인 문서에 이제 편인, 겉으로는 축인합인데 축인 암합, 이게 제극인, 정인 제극이 되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문서는 유축합으로 얘가 가져가고, 문제는 이제 이럴 때 이분이 직장 생활을 멈추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에요. 이럴 때 직장 생활도 많이 멈추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축의 에너지를 받은 인목이 인호술은 어쨌든 내가 술토가 아마 있었으면 인호술 하면서 축수령 하면서 이제 관인으로 이어지는 인성을 쳐버림으로써 이게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이런 관의 에너지가 축토의 문서 투자에, 문서로 돈 벌겠다는 욕망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물론 이걸 배우자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압축적으로 빨리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양인의 준동을 막아낼 수 있는 관 에너지가 임묘함으로 이 문서 속에서 이런 문서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는 을목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른바 쟁제 걸려서 돈 욕망, 돈을 활용해서 뭔가 부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관이 없기 때문에, 관의 통제력이 없어서 양인들이 다 뺏어가요. 이럴 때 이제 손재, 파재 이렇게 된다. 그냥 그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인목, 배우자 자리 글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비견들하고 같이 국가 자리에서 상관 쓰다, 상관 생재하다, 그죠? 상관, 생재, 재생관인데 재생살 연결되죠. 그러니까 재생살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배우자분은. 그래서 어떤 투자 이런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 문제가 된다. 항상 관의 통제를 받아서 이 인호합을 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 발휘하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금국목이 되죠. 이 인유 원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 힘든 일을 하라. 근데 금국목이다. 화에 달궈진, 내가 일을 할수록 이 관이 달궈지죠. 오행적으로 금국목, 내 생기를 치죠. 그래서 간호사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많은 금에 상하는데 그것들을 내 상관적 기술로 막아내는 것도 되고, 달궈진 금 에너지가 나를 칠 때 그걸 막아내는.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배우자가 그런 활인성 직업성을 갖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도 내가 깔고 있는 이런 생기들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상한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재생살 나요. 이건 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어쨌든 배우자 인유 원진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배우자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간호사로 처음부터 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인생이라는 게 참 거시기 하죠. 이때 이제 배우자의 상관이 축토를 딱 보면서 5초 원진기문 탐화, 이 돈에 대한 욕망 같은 게 이제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일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겁재가 가진 돈에 내가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가 내 일이 없어진다.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버리죠. 오히려 이 재생살이 발동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돈 욕심을 안 내시는 게 좋겠다. 지금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비겁하고 계속 사회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좋죠. 은퇴하실 때까지 쭉 근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일이 천간에 올라온 상태이죠. 돈 욕심 내지 마시고 관과 합을 해서 특히 이것은 이제 배우자가 이제 식신정관합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딱 좋단 말이에요. 병신합해서 이제 문서 생기니까 문서 관인상생으로 이어져서 배우자가 사회에서 활동하다, 사회에 내 몸이 드러나다, 내 활동하는 내 일이 드러나다. 그래서 신유라는 관과 이 인유 원진 걸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분께서도 타이어회사, 왜 타이어회사냐? 이제 물상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생기, 요리사 이런 거 하면 이거 이제 식재료인 거고, 이것이 이제 정관인데, 정관 입장에서, 정관은 나한테 돈을 주는, 내 돈은 관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제 오행적 물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자동차예요. 어떨 때는 얘는 이제 반도체 칩, 전자기기, 기계, 컴퓨터 이렇게도 쓰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직업성을 통화도 하지 않고 딱 보고 직업이 이거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범주 안에 일을 하시겠구나. 이건 금방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차가 오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엔진, 달리기 뭐 이런 거예요. 그 추동을 받아서 얘가 달리는데 얘는 차에 달린 연결된 뭐겠어요? 이 엔진에 연결된 엔진의 힘을 받아서 엔진의 힘을 강화하고 이 속도를 목생화 증가시키는 타이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고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식재료로 쓰이고 먹거리로 쓰이고 야채로도 쓰이고 우리 뭡니까 고기 그러면 육고기로도 쓰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릴수록 이것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인목이 맞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금들이 얘를 자꾸 극하잖아요. 차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금국물이 얘가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셨다. 잘 쓰셨다. 사주 범주 안에 들어있는 50개 디테일 중에 하나를 그런 식으로 쓰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명리학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때 다 이 사주 가진 분들의 이제 아버님들이 돌아가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 힌트를 드리면 아버지 글자가 여기에 없죠. 일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배우자가 차지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아니 이거죠. 아버지의 활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식상 에너지가 와서 특히 이제 26세, 25대운 들어서 내 오행에 이제 대운에서 무식상인데 식상 에너지, 상관 에너지가 오면서 오화를 치면 인목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활동 에너지, 상관 에너지잖아요. 그것이 망가진다. 근데 그게 화다. 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의 이 인용원전 이런 건 잘 해소하셔야 되고 배우자는 재생살이다. 그래서 그 극복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돈 욕심 내지 마셔라. 아내분은 열심히 비견들과 비겁들과 이 묘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좋다. 관의 활동을 해라. 지금 이 기술을 쓰셔라. 상관 기술. 활인성 기술을 쓰시면 자식들 건강, 남편 건강, 본인 건강. 그러니까 빚이 있다고 이게 나의 문제만 아니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고 나중에 퇴직금 그때 받아서 해결하지 뭐 이런 느긋한 마음도 필요하시다. 왜? 편인의 그런 걱정 같은 게 있지만 이 편제 둘이 다행히 있어서
편제 두 개 장생받으면서 항상 내가 이 염세적인 마음이 밝아진 낙천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자식자리 글자에 이제 재성이 있는데 십성으로 따지면 요 편관 이게 이제 자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인 거야 이게. 사람 육신으로 보면 자식의 마음이 내 마음을 위로해줘요. 항상 이렇게 잘 되라고 아빠 위로해주고 자식들을 보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요. 밝아져요. 유쾌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머러스해져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자식 자리하고 이렇게 국가 자리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자식 중에 공무원 나올 수 있다, 공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사주에서 그런 걸 다 자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식 사주로 봐야죠. 그래야 정확하죠. 그래 가족 사주는 내 사주에서 가족을 다 읽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 1인 중에서 또 다른 사람 다 읽어내라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족 사주는 멤버들을 쫙 펼쳐놓고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럼 내 사주에 들어있지 않은 부가 정보가 다른 가족, 식구, 다른 가족 멤버, 식구의 사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알고 보면 참 오묘하죠. 오묘하게, 기기묘묘하게 정말 인연이 만들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식 사주에서 내 모습, 내 아내 모습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시스템이 존재하는구나를 뭐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엉뚱한 얘기겠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얘기예요. 모르면서 뭔가를 무시하는 것은 진짜 한심한 일이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답 다 해결됐죠. 내년부터 재물적으로 괜찮을지 이것만 보면 될까요? 무조건이에요. 정년퇴직까지 직장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잘 보세요. 무진기사 이렇게 인성운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는 이 편인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편이 외로우실 때마다 편인성을 쓰세요. 명리 공부하시면 사실은 제일 좋고 왜냐하면 꾸준히 인문 공부하고 이런 것이 좋긴 해요. 종교를 갖는 것도 뭐 마음의 안정 이런 측면에서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재성으로 그러니까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인문교양서를 뭐 1년에 100권을 읽는다. 큰 도움이 되느냐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깊게 팠을 때 그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건 뭐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입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재극인이 가능한 편인을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근데 내가 배웠어. 깨달았어. 근데 그게 수입으로 연결돼. 그런 학문이 거의 없죠. 명리학은 그게 가능한 학문인 거예요. 앞으로 명리학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뭐 다른 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굉장히 외로운 시대가 옵니다.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지금 뭐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야말로 이제 인간을 닮은 안드로이드까지 가는 시대가 다가오면 그죠? 인간과 인간의 교류 이것은 이제 급감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키우고 하는 삶을 영위하기 정말 힘든 세상이 되면 점차 그런 욕망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육체적 욕망, 인간의 DNA에 담겨 있는 그 욕망은 제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 훨씬 인간의 쾌감을 증폭시킬 줄 아는 로봇이 그것을 대체하겠죠. 하나의 시장으로 군림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는 가속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는 곧 정신적 궁핍을 낳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분야의 이 깨달음의 분야에 공부를 해온 분들은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게 힘들 겁니다. 마음 다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사회 경험도 풍부해. 그러면서 편인 공부를 깊게 했어. 그런데 그게 인묘진도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지식이 다 돈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내가 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편인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재극인 된 이런 분들이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다. 이분의 글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는 특히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셔서 제가 통화를 길게는 못했는데 상황상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주 올려놓은 것 죄송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달아놔야 되냐. 그래서 그러시면 해설해 드리겠다 했는데 이렇게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잘 풀어드려야겠다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되고 이렇게 내 사주를 내가 프라이빗하게 돈 내고 상담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한다는 것은 오픈돼도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 사주 갖고 계신 50분의 남자분 우리가 다 추적해서 누구지? 알아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내 사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것, 끝까지 하시는 것 1번 권해드린다. 다행히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현대는 수소차가 얼마나 승용 부분에 침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비율이 한 9% 된다고 하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겠죠. 타이어는 대체할 수 없어요. 타이어를 금속으로 바꾼다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한 타이어 업종은 괜찮다.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대운의 연결성, 관에서 나는 돈을 계속 번다. 그럼 돈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쌓아둔다. 인묘 이럴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부터 내가 돈을 쌓는다. 이 정관 운이고 그래서 내가 이때는 승진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양인 대비 경쟁 우위에 올라가는 좋은 운이에요. 이런 운을 직장에서 반드시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 직장이 없어지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인부집 방합을 해도 얘가 다 뺏어갑니다. 좋지 않다. 그 와중에 직장 생활의 낙을 공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이 편인으로 지금 평관운에 좀 힘들다 싶으실 텐데 그 힘듦을 동료하고 함께 있으면 좀 이제 덜어지거든요. 근데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또 암시되어 있는 거면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당연히. 살인상생 한다는 것은 그런 편인적 공부를 시작한다. 평일 밤 좀 시간이 될 때나 주말에 공부하면 풀린다, 마음이. 그럴수록 자꾸 마음 그릇이 커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준비된 상태로 편인 대운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 편인적 지혜가 돈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때 들어서 65세 때부터 공부해야지 늦어요. 늦는다고. 그 나이가 여전히 그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머리도 팽팽 돌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인공지능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서 미리 그걸 쌓아두면 이럴 때 공부하는 에너지 자꾸 오잖아요. 내년도 그렇고. 근데 지난번 경대원 말씀드렸지만 이럴 땐 재테크 공부하는 게 좋고 어쨌든 꾸준히 특히 이럴 때 공부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완성한 상태에서 은퇴하고 이런 상담업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 해결됐죠? 어머니 이런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중요한 거 아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병화 얘기하기 전에 이런 댓글 하나 다신 분이 있던데 탈중보다 탈원전 반미 반일이 문제인 듯. 그래서 저는 이분 제 채널에서는 보이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말을 섞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읽은 일본이 온다라는 책 강추해드립니다. 김현철 교수가 쓴 책은 저는 3프로TV 안 봤습니다만 유튜브로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면 제가 주위에 이제 좋아하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은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셔라. 지금 미중 무역전쟁 이
지금은 디리스킹으로 디커플링해서 한 단계 낮아진 상태긴 한데 그 출발이 어디냐? 그 트럼프 정권의 아베부터.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도대체 어떤 욕망, 야망을 갖고 지금 이런 세계 정국을 만들어 왔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고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지금 정권이. 그래서 일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잘 살아남아야 된다. 일본의 야욕을 봉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아주 근거가 분명하게, 그래서 일본 전문가거든요.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후딱 해보죠. 병화 입장에서는 천간을 편인이 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왔습니다. 식신, 패인, 세운이네요. 그러면 이건 내 관대지, 식신이니까. 식신, 어떤 일이 온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제 그 일이 작동하는 것이고, 진이 없으면 새로운 일거리 같은 것이 오는 건데, 이것이 날 관대, 나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진토라는 것의 속성을 보면 을계무니까 무토, 식신을 쓰긴 쓰는데 계속 정관하고 합을 하니 조직, 직장에서 쓰는 식신인데 을목이 와. 그러니까 무게합하니까 이제 비겁들하고 같이 하는 일인데 을목, 알고 한다. 식신패인. 지적인 일이다, 이런 것도 되고, 지식 분야, 인성 분야의 일, 이것도 되고, 뭔가 배워서 알고 하는, 뭔가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기획해서 하는,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식신인데, 식신패인이라는 것은 이 편인적 지식을 가지고 일하다도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을목이 드러나는 곡이라서,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먼저냐는 사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배워서 뭔가를 알고 일하는 것. 근데 그게 세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하면서 자꾸 깨닫는 것이 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딱 들어오면 또 뭔가를 배우고 싶어져요. 배우지 않으면 이제 편인의 부정성,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의심하게 되고 그런 거 좋지 않겠죠. 좋지 않습니다. 뭔가 배우는 계기,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워서 일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이런 한 해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특히 이제 이런 것도 다 투자, 이런 게 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투자 이런 뜻이에요. 알고 투자, 그러니까 투자법을 공부하다 이런 것도 됩니다. 대신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투자에 나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병인이면 내가 이미 편인에게 장승을 받고 있는데 이 편인이 이제 드러나는 형태로 와서 임묘진 많은 공부를 하는 시기예요. 병원 내가 양인인데, 그죠? 굉장히 나는 뭐 주체성이 강하고 장난 아닌 사람이야. 그런데 이 식신일과 격각치죠. 사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하다. 뭔가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 자격을 따야겠다. 따서 일해야겠다. 이런 욕망 으로 쓰시면 되고, 병술이면 이제 병술 100호 역시 난 프로페셔널을 지향했는데 내가 해왔던 일과 좀 다른 지식적인 것이 좀 가미되어야 되겠다. 이걸 하긴 하지만 좀 충하면서 완전히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원이니까 이런 것도 가미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돼야겠다. 또 이제 진술충하면서 이제 술중 신금하고 이제 재극인 되니까 정인재극인 돈 욕심 너무 내지 말고 돈 되는 공부, 이 기획에 좀 이 재성적인,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재물과 이어지는 이제 그런 분야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혹은 장사를 하는데 너무 이게 재무적인 회계적인 분야를 몰라. 또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한 해로 삼고 그래도 참 좋죠. 내가 병술이라서 식신 전문가인데 이게 이제 자체 임묘지라서 내가 이렇게 막 말을 드러내거나 이러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럴 때는 관대지가 오니까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 진취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다. 그것도 됩니다. 그런데 또 편인이 그걸 누르고 막 이런 과정이 있죠. 병신이면 이제 재성을 추구하는 편재니까 사업성을 갖는, 그래서 진신, 그래서 뭔가
내가 아는 분야,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이제 또 식신생재로 연결되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창업하거나 막 이러겠다. 그러면 이제 시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런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진함에서 신자에서 이제 자소를 불러들여서 내 사업체, 내 업장 가질 거야.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월세도 싸고 하니까 얻어서 시작하자.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일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알고 하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을목이 또 드러났고 이를 통해서 깨우친 지식, 정보, 노하우 가지고 일하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병자는 내가 이 정관 갖고 있는 바른 사람, 바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 내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 내 사업하는 사람, 뭐 내 가게에 있는 사람 등등등. 배우자가 관성, 나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바른 사람, 근데 너무 또 관리 감독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힘들어, 뭐 등등등 오만 가지인데 진토가 내 회사와 이제 연결된 일이죠. 그죠? 신자진 그렇게 해서 신금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내 회사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 지적인 일이다. 지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현장 업무, 실제 일하면서 터득한 뭐 이런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쭉쭉 나가려고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병진이면 내가 원래 쓰는데 익숙했던 일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혹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인 깨달음을 얻었어, 노하우를 얻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병화는 내년에 현장 실제 현업에서 실무에서 많은 걸 깨닫다 혹은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실무에 써먹다. 아시겠죠?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다, 드러나다. 저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 이런 것도 되고, 그쪽 분야에 대해 많이 알았네. 이런 것도 되고. 왜냐면 이게 편인 도식이 아니라 일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 많이 깨닫고 깨달아서 또 일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장인성이라고 했잖아요. 편인 도식이 이게 장인의 별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야의 일을 계속 하는데 거기서 알고 해. 일하면서 깨달아서 그 깨달음 가지고 알아서 해. 이게 장인이죠. 이 생각인데 뭔가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목국토 될 때까지 이게 장인이죠. 인월입니다. 편인 장생 받는 사회에서의 편인 공부, 편인 자격을 많이 쌓아서 그러면 인증무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편인 도식하면서 중간에 병화가 있으니까 비견들하고 내가 이제 장인성 그런 식신 전문가가 되려고 이 지식 자격을 많이 따는 그런 사회를 만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드러나서 이건 잘 쓸 수 있다. 임묘진 연결성이 좋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현업에서 써먹는 한 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묘 이건 정인 약간 다르죠. 편인과 정인의 차이입니다. 정인은 이제 그야말로 순수 학문 학위도 좀 따고 등등등 여기에서 이제 목이 올라오면 여기에 을묘로 올라왔다면 사회에서 스펙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오행적으로 또 을묘라고 하는 막 피어나 정점에 오르려고 하고 뭐 화로 바뀌려고 하는 이런 목이면 막 신생 학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막 이게 또 이제 금하고 연결되면 이게 컴퓨터 코드 막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코딩 뭐 이런 분야 공부 뭐 등등등 뭐 많이 되겠죠. 딱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할 때 또 이제 금하고 딱 연결되면 이제 금의 원천이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그런 분야 일을 했더니 내 수입이 늘어났어. 수입이 잘 들어와. 이제 그런 의미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운에서 갑진이면 이제 임묘진 이렇게 짜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내 식신이 뭐 지식으로 다 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식신에 이제 인성적 요소를 가미해서 일하는 거죠. 지식형 업무를 하다, 기획을 많이 해서 일하다, 현업에 내 지적 노하우, 터득한 노하우를 많이 반영해서 일하다 등등등 막 다 되죠. 또한 이것은 이제 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터득한 거 이제 이 한해는 내 깨달음으로 내 생각으로 부하 직원들 잘 다스리다. 그런데 부하들이 임묘진 목으로 변하려고 하니 내 생각을 공유하다, 잘 따라주다 이런 것도 되죠. 진진, 아까 병진하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사회 식신이니까 전문가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속성은 을개무다. 회사에서 관인상생, 회사에서 이제 많은
노하우도 터득하고 그러면서 일하다. 비겁들하고 무게아파 해서 비겁들하고 일해서 내가 이제 전문성을 갖추다. 그 전문성을 갖춰 식신을 오래 했더니 이제 그런 노하우가 이때 드러나다. 그래서 이 편인이 내 일에 대한 어떤 여기에 이제 관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관인 상승 혹은 살인 상승에서 관의 인정을 받다. 승진하다. 이런 것도 돼요. 이러면 이제 걸록월 나 자수성가 팔자야. 열심히 일해야지. 비견들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또 비견들이 많으면 큰 기업 가서 공무원 돼서 혹은 대기업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그래야 돼.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해야 가야지. 내가 병자야. 그러면 난 리더형이야. 일찍 팀장 될 수 있어. 내 관으로 비견들을 다스려. 등등등.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진이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비견들이 진토를 생하려고 하죠. 화생토, 또 합도, 진사합, 진사합이란 여기서 이제 무게암합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을 돕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대시켜. 근데 이 일은 일 속에서 내가 많이 터득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재성하고 연결시킨 건 아예 뭐 진이 있거나 그러면 내 일을 사회 사람들, 비견들이 도와서 그것이 재성으로 연결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항상 남이 내 일을 돕는다. 그러면 도움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엔 없는 글자인데 운에서 단발로 왔다. 그러면 단발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비견들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하다. 그게 이제 사회의 이제 직장의 일일 수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 내 입장에서는 편인이지만 관의 입장에서는 식상이에요. 식상. 그러니까 관이 시키는 일이야. 관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 나뿐만 아니라 사와도 같이 하다. 그 연결성은 내 구조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거예요. 오와 내 양인성을 주는 겁재, 양인, 월에 태어났어. 그럼 양인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오늘 사주 풀었던 경일간에 이제 신유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내가 관을 갖고 있다, 해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관을 부드럽게 다스리면서 서로 인성을 만드니 이제 같이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고 문화를 같이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병자 일주야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내 권력으로 제대로 다스리는, 그래서 오하는 깨갱할 수도 있겠고 워낙 강한 구조다 그러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고 뭐 등등.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이 구조 속에 딱 나와 있고, 그러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내가 가능한 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구조적으로 그게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또는 이제 대운에서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가 되죠. 네, 갑진은 똑같아요. 근데 약간 사화가 진토 일을 할 때와 오화가 진토 일을 할 때는 이게 격각이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관이 시켜서 일을 해도 뭔가 잘 안 맞는 삐거덕거리는 게 있다. 그러면 안 좋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오산이라 이런 얘기죠. 어떤 글자가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해 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 상관이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 글자로 끼, 말, 이런 건데, 다 그런 분야로만 가는 게 아니죠. 이제 기술, 제조, 이런 쪽으로 가요. 어쨌든 남다른 그런 재능을 내가 연마를 해야 이 상관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쓰려면 이제 미중을목, 정인을 잘 써야겠죠. 그럼 상관 패인 되니까 내가 말을 하고 어떤 기술 쓰고 하는데 자격 갖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가 어디 가서 막 떠드는데 저 사람 자격이 있어, 학위가 있어. 그럼 좋은 강사가 될 수 있겠고, 기술자인데 당신 뭐야? 근데 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도 있어? 그럼 연봉 2배로 올려줘야겠네. 예를 들어서. 야,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상관적 분야를 내가 분야에서 내 끼를 쓰고 내 전문 식신이 아니라 내 임기응변적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에서 남다른 특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인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배워야 된다.
혹은 문야, 예술 뭐 이런 분야 등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어쨌든 알미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사주다라는 거죠. 내가 안 배우면 미중정화가 혼자 다 배워서 지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미토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편인이 임묘되어 있는데 그 임묘되어 있는 게 요때는 튀어나왔다. 내가 상관적 업무를 하면서 많이 터득한 거 가지고 이제 진토 일도 같이 하다. 이럴 때는 일이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은 나를 이렇게 관대시켜 주죠. 식신 업무. 그동안 상관 업무를 해왔는데 이제 내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편제, 그러니까 사업성을 갖는 거예요. 평관이 임수가 들어있으니까 잘못하면 재생살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재생살 나서 또 무토로 식신제사 어려움을 또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이 돈 속에 평관회사 들어있으니 평관회사 속에서 돈 벌어.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 현대사회는 이제 이런 해석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사업성은 절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월급 받고 살아가는데 완전히 만족은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애가 되면 이제 진신에서 신자진에서 자수가 있으면 딱 돼가지고 내 회사 차려야 나가야지 이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술토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죠? 꿍 진술중에서 에이 술토일 안 하고 이제 진토일 할래 신자진 할래 내 회사 만들어서 이제 사회에서 돈 끌어올 거야 등등등 이것이 되죠.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 대로 이제 직장에서 한다. 그럼 직장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관의 에너지가 커지니까 어때요? 그럴 때는 나에게 책임감이 부여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진토라는 것은 어쨌든 병화를 발전시키려고 오는 에너지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는 한 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 돈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병화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화 마찬가지죠. 화일간들은 그래요. 운이 그렇게 왔을 때는 1년 운 내가 돈 쪽으로 갈 거냐? 아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내가 편인이 있는데 편제가 와서 막 치면 뭔가 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편인이 와서 도식을 걸어버리고 그러면 투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여간 많은 걸 터득하는 한 해, 일을 통해서 터득한 이 분야를 내가 얼마나 확장해서 쓰느냐. 나는 이거 다음에 혹은 내 구조에 내 대운에 재성하고 연결되니까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재적인 성과를 무신년에 거두기 위해서 그 전까지 열심히 공부해. 특히 열심히 이런 걸 실제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법 공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병화는 한 타임 앞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경신금 입장에서는 내년이 바로 이거니까 미리 공부해서 내년에 기회를 엿보다 그 타이밍을 잘 읽고 성과를 거두기 위한 액션을 취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병화는 어쨌든 실제 현업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노하우를 터득해야 되고 재적인 연결까지 하려면 이제 무신년까지 길게 보셔라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 스킬 능력을 지적으로 강화하는 한 해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6월 정제 그러면 직장에서 정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난 정제적 속성을 갖고 있어. 내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돼.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직장에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끝까지라는 것도 어쨌든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분 사주처럼 직장생활을 꾸준히 끝까지 은퇴 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중간에서 그만두면 안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시절이. 그리고 사주적으로도 은퇴까지 하실 수 있고 업종도 그렇고 업종이 이게 시한이 짧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 짜여진 원국과 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로 걷어차면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제를 내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특히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신유 뭐 이러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젊을 때 거기에 또 유, 신, 미, 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신, 미, 오, 사 이렇게 되면 젊을 때 이제 비겁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비겁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얘가 신유술의 왕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겁을 많이 만나면 원국의 비겁이 많은 것과 동일하게 사회에서 큰 직장에 가서 그 비겁들의 인자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겁들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거야. 항상 신유술 이게 방합적으로 재성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 항상 이게 편재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편관도 들어있고 내 관에 대한 욕망, 신유술이 깨지는 대운이나 세운에 회사 다니기 지겨워, 더 큰 돈 벌 거야, 기회를 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유합 세운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합작용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게 유금이 여기에 막 다 이렇게 빨려드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구조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이 성과를 벌어들이다, 이런 거 이제 포상 같은 거 받거나 연봉 조금 오르거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것에 만족하시면 딱 좋아요. 내가 사주 원국에 없는 에너지, 대운에도 없는 에너지가 왔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랬는데 성과가 또 좋아서 이렇게 겉으로는 토생금도 되니까요. 그래서 직장에서 돈도 좀 주다. 정제라고 작은 건 아닙니다. 정제의 규모가 원래 크면 거기에 성과급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엄청 높았을 때 이 정유회사들이 성과급 엄청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에서는 반도체로 막 무지막지하게 잘 나갈 때 반도체 회사는 뭐 어마어마한 성과급 주고, 이게 업종별로 다른 것이죠.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일을 안 하다가 한 해만 딱 아까 말씀드렸던 관이 딱 지시한 일을 내가 했는데 성과가 좋았어, 그러면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러겠죠. 혹은 이제 이런 노하우가 나는 이제 갖춰졌어,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해서 이 사회에서, 혹은 여기에 뭐 사화가 있다, 비겁이 가진 비견들이 가진 사회의 돈을 내가 인멸시켜 끌어오겠어. 근데 나름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구조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 하에서라면. 나는 여기 일에 임묘해서 엄청나게 일벌레로 살아왔는데 술중신금 월급 받으려고 그래 왔어. 근데 왜 이렇게 하기 싫으냐, 이해가 왔는데 때려치고 싶다. 그런데 마음이 누르는 거죠. 안 돼.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나락 가면 큰일 나. 나가 살 거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몰래 계속 이력서 써가지고 확정돼서 면접까지 보고 확정될 때 옮기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충동성, 관대해지니까 또 청소년 마음으로 한번 저지르자, 이런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도인 같은 마음을 발휘해야겠죠. 평관 여기에 이제 해준 간목이 있으니까 살인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평관 사회에 태어났지만 내가 절지도 평관이고 존재감도 없어. 하지만 이 사회 입장에서 보면 어두컴컴한데 이 한 줄기 빛이 굉장히 소중하겠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조직에서 순응하려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 해준 간목, 조직에서 길러진 어떤 노하우 같은 거예요. 이게 조직에서 터득한 노하우,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제 진의 원진기문 해수 인멸시켜, 회사 때려치고 딴 거 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운 에너지에 딱 인멸시켜서 때려쳐,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은 그런 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관대의 하나의 속성만 그렇게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평관 에너지를 좀 조절하면서, 그것은 회사로부터 들어온 압력이나 이런 고민, 고통, 그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소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인성이 있어서 적절하게 또 통제하면서 할 말은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을 좀 조절하고, 이게 너무 원진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도 뭐 인유원진 그 얘기했지만, 회사가 바라는데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왜냐면 내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수 평관 조직에서 키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시킨 건데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또 이게 관에 대들거나 그러지 말고 적절하게 좀 조율하는 좀 성숙한 생각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원전 문제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는 원래 직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내 업적을 가로채는 상사도 있고 별놈 다 있죠. 그죠? 내가 방금 회의 때 이런 얘기 했는데 지가 딴 생각하다 얘기하면서 마치 지는 아무 생각 없으면서 남이 한 얘기를 지 얘기처럼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 잠깐 딴 생각했는데 원래 회의가 길어지면 잠깐 꾸벅 졸 수도 있고 눈이 이렇게 또 졸음으로 가득 차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딴 생각한 거 딴장 피운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다른 사람 딴전 피우는 건 또 뭐라고 엄청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 사람 다 있죠. 어쨌든 직장은 원래 그래요. 뭐 대한민국 직장인이 로또 되면 월요일날 출근할 사람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로또 금액이 작아서 그래도 출근해야 돼요. 뭐 그렇지만 또 출근한다고 해서 십몇 억이 갑자기 생기면 혹은 20년짜리 연금 복권이 당첨되면 마음은 겁나 편하겠죠. 그러면 웃음이 나올 거 아니야. 회사가 뭐라고 막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내 행동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을 이제 잘 통제하고 그래요. 그러니 원진기문 걸리지 마시고 잘 현명하게 슬기롭게 처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정관이죠. 정관 이런 지시받아 하는 일 혹은 내 생각 기획해서 하는 일 혹은 아까 설명드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일 하는데 이 자수 정관하고 굉장히 잘 맞죠. 호흡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금 돈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뭔가 실제적인 성취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인의 입장에서 혹은 이 자영업 하시는 입장에서 얘는 고객도 되니까 이게 고객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서 신자진 고객이 더 커진다. 근데 신각이 또 편제를 부른다. 끌어들인다. 좋은 거죠. 손님들이 온다. 다른 데는 안 가는데 나한테는 온다.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축 너는 상관 개신기, 상관, 생재, 재생관,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쓰이는 그런 상관, 능력을 개발을 해야겠죠. 역시 이게 축이라는 공간, 해자축의 공간을 생각해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병화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의 사유력도 증진이 됩니다. 수인데 여기가 여름이야. 그러면 여름 만나서 수는 죽겠네 이게 아니고 수기가 없는 여름에 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찬 공간에 한 줄기 수기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축토로 상관에 익숙했는데 이 축토에는 인성이 없죠. 그래서 인성을 만나고 대원을 만나고 본인이 노력해 쓰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는 그야말로 상관생제 돈으로 간다. 개수 돈 벌어서 유명해질 거야. 이런 욕망을 많이 갖고 있는 축토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쓸 때 상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자격을 갖고 말한다 이런 것은 역으로 말하면 말을 하는데 자격이 부여된 상태인 거예요. 자격 없이 막 떠들면 아무도 안 들어버려.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축진파가 돼서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한다. 근데 여기에는 지적인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격을 갖고 하는 일이에요. 축진파에서 이제 축토 충하고도 마찬가지인데 형충파가 걸렸다가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끊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인성일 때도 두 개를 다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보셔야지. 물론 공부를 안 해버리면 생각이 두 배로 늘어나는 형태도 돼요. 충되면 전혀 다른 생각, 자아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파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인성이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발동 걸리는. 근데 그걸 공부로 쓰면 진짜 머리가 내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왜 이렇게 두뇌가 좀 빠르지? 옛날에 몰랐는데 어떻게 이해가 됐지? 그런 식의 긍정성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식상도
그렇게 써먹어야겠죠. 직장이라면 또 부정적으로만 보면 이 상관 쓰는 사주에 식신이 와서 진로 갈등. 내가 축토일을 해왔는데 회사하고 해축, 자축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특히 그렇다면 새로운 일을 해볼까? 이제 그런 걸로도 당연히 돼요. 이게 직장인 진로 갈등, 학생의 진로 갈등은 이제 과선정 하다못해 내가 인문계 갈까 이과 갈까 그것도 모르겠어.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해. 내 적성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런 학생들 많죠. 그 다음에 뭐 과를 어디로 갈까? 그죠? 대학 이제 졸업할 때인데 어느 직장으로 가야 돼? 어느 분야에 내가 뭔서를 써야 좀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을까? 뭐 온갖 고민들 하고 그러는 거야.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진로, 새로운 일이 하나 더 생긴다. 혹은 정말 때려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다. 사회 여건을 잘 감안해서 현명하게 처신하셔라, 행동하셔라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병화일간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